안녕하세요. 생명 존중 강사 박홍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청소년 자살, 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살, 자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됐나?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존중 강사들이 한 번씩 이제 수업을 나가면은 가끔 가다가 강의 중에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당황스러워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자살 문제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자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살 생각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장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하고 약간 조마조마함도 저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은 자살 생각, 그 다음에 계획, 시도, 완결을 포함하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자살은 성인과 다른 이유로도 시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지적으로 미성숙하고 현실 도피의 일환으로 자살을 선택하는데요. 학업 스트레스나 학교 폭력, 부모와의 갈등 이런 외부 요인으로도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자살 위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자살 위험성 평가는 언제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살 위험성 평가는 먼저 자살 사고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살 사고라는 것은 생각이죠. 자살 생각. 지금 자살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얼마나 자주 자살 생각을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인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살 생각을 하나요? 마지막으로 자살 생각을 한 것은 언제인가요? 라든지 실제로 자살 시도한 적은 있나요? 라고 탐색을 해야 되겠죠. 자살 의도도 중요해요. 의도성은 몇 %나 되는지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0%에서 100%까지 중에서 50%, 60%, 70%일수록 위기에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살 계획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살에 대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요? 죽을 시간과 장소에 대해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나요? 그 도구는 어디에 있나요? 까지 저희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 시도력입니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시도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자살을 시도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살을 시도 후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그걸 누가 발견했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 요인 탐색입니다. 이 자살을 생각했던 친구들도 이 보호 요인을 탐색할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이 좀 폭넓게 바뀌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는지, 가족, 친구, 반려동물, 미래의 꿈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당장 누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당신이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면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구인지, 당신이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그러한 것도 좀 탐색해보면 좋고요. 자살하려고 할 때 마음에 걸리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것도 탐색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호 요인까지 탐색을 마치면은 자살 안전 계획 짝이 있습니다. 일단 경고 신호가 있겠죠. 어른 같으면은 깜깜한 저녁 늦은 시간에 술을 좀 먹고 났더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내가 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런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적극적 대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해볼 만한 일, 뭐 잠깐 일어나서 몸을 좀 뒤튼다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한테 나 잠이 안 와 하고 전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잠깐 일어나서 걸으면서 움직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조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대처 전략이 필요하고요. 잠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해줄 만한 사람들, 장소 이런 것들을 꼭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사람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전문가나 기관까지 내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위기 개입인데요. 이거는 이제 심각했을 때는 일단 자살 사고 계획 시도 여부를 아까처럼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해 같은 경우는 부위, 도구, 빈도 몇 번 정도 뭐 하루에 몇 번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강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 시도 상황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상담까지 안전을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확인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안전 계획을 짜기도 해야 됩니다. 안전 계획은 뭐 대체 방안 논의라든지 긴급 지원 센터를 안내해 줄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다음 내가 상담하는 동안은 내가 죽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서 작성이 필요하고요. 보호자 등 인적 사항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고 비밀 보장 한계까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해와 자살은 자해 행동과 자살 의도가 있으면 자살적 자해라고 보고요. 자해 행동과 자살 의도가 없으면 비자살적 자해라고 합니다. 자해 청소년들의 주요 특징은 분노 조절의 어려움, 그다음에 수치심 및 도움 호소의 양면성, 정서 조절 능력의 부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부족 등이 있고요. 자살의 목적은 자신의 힘듦을 알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답답해요. 그럴 때 내가 뭔가를 내 신체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 희열을 느낌으로 인해서 이 자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살하려는 의도가 없이 자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해 징후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손목이나 가슴, 팔, 허벅지 등에 난 상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상처에 대해서 또 얼버무리기까지 해요. 거기다가 멍한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피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 비난도 자주 하고 쉽게 화를 좀 많이 내면서 무기력감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해 평가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구나 부위, 빈도, 강도, 가장 최근 시도 상황을 알아봐야 되고요. 만약에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자해라면 내담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되고요. 자살 예방을 위해 내담자를 추후 관리해야 되며 심리사회적 도움을 제공해야 됩니다. 또한 즉각적인 자해 위험이 있는 내담자는 자해 도구를 제거하도록 도우며 내담자를 혼자 두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안전을 확인할 가족이나 상담자를 정하면서 내담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심리적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내담자에게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DBT, 변증법적 행동 치료인데요. 오는 숨근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신체적 반응을 바꿔줌으로써 정서적 각성을 줄이는데요. 오는 온도입니다. 얼음 마사지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하면은 내 온도를 좀 내려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내가 좀 다른 그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내가 갑자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할 때 내가 얼른 가서 그냥 세수대에다가 물 받아서 잠깐 얼굴을 담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 할 때 벌떡 일어나서 팔 벌려 뛰기도 좋고요. 그 자리에서 막 달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네모 숨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들숨 날숨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쉬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자꾸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들어 할 때는 천천히 숨을 들숨 날숨을 통해서 쉬어보기도 하고요. 근육 이완은 손을 꽉 쥐기나 펴기 이러한 것들을 해보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T 오감을 이용한 기분 달래기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뭐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좀 다운되고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시각적으로 초록색을 좋아해. 그러면은 밖에 잠깐 나가서 요즘 나무들 파랗잖아요. 초록색 나무들을 한 번씩 쭉 훑으면서 산책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나는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조금 더 기분이 좋아져 하면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기분 전환 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질감이나 촉감 같은 걸 만져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손을 통해서 손 마사지 내가 스스로 손 마사지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그래서 손 마사지를 천천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살, 자해위기 청소년 상담 접근 방법은 감정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탐색하는 게 좋고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는 삶이 끝났어 라기보다는 하나의 시험에 실패한 것뿐이야. 다음 시험에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지속적인 자살 사고 및 충동, 행동 점검을 하면서 깊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텨주기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버텨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서 부모 상담도 꼭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병원 치료 및 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구체적 행동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기 개입도 하고 지지체계 구축도 필요하고요. 되도록이면 좀 유머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삶의 다른 면을 다루는 거죠. 친구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선생님 배고픈데 너 배고프지 않아? 우리 간단하게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라고 해서 같이 가서 먹으면서 또 얘기하면은 훨씬 더 이 친구의 감정이 조금 많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